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이번 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자소서 다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4번 항목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상반기 4번 이 항목이랑 거의 똑같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약점이라는 단어 때문에 현재의 약점을 강조를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여기 약점이 뭐였는지를 설명을 해보고 이것을 개선 그리고 보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경험 이 부분과 그 결과물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써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점을 묻는 게 아니라 과거의 약점을 얼만큼 열심히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반기의 자소서 항목을 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왔는지 또 그와 관련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최대한 강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군 그리고 의료 쪽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관련된 직군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정말 건보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 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이력이 지금까지 얼만큼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작성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경력 기술서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소서 항목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면접에서도 전문성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태도적인 역량,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통 능력, 응대 능력 이런 부분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소통 능력을 강조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여 겉도는 내용으로만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최대한 핀트를 맞춰보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은 7배수이기 때문에 첨삭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첨삭이라는 정의가 건강보험공단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점들을 인재상에 맞춰서 최대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각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전문성 있게 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줄여라 또는 여기 조사가 가가 아니라 는이 좋다 이 문장은 삭제해라 이런 문장에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있다 이런 정도로 끝내는 것을 첨삭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첨삭은 여러분들의 이력이 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수 있는 이 1000바이트 이내로 결국 마무리를 해주는 과정이 첨삭입니다. 글자 위에서의 첨삭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인재상과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드리는 그런 부분을 컨설팅 과정으로 하는 과정이 곧 첨삭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전문성 항목에 대한 첨삭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만큼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유독 고객 응대 능력, 소통 능력에만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소서를 보는 사람이나 나중에 면접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문장의 틀은 요 5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이번엔 행정직과 요양직 그리고 전산직이 있죠. 그래서 해당 역량이 과거에 좀 미흡했던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느냐? 과거에는 약점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강점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보완을 하고자 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공공기관의 근무자라고 하면 항상 공익적 사고를 위해서 나의 역량 강화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화된 그 역량으로 만들어낸 결과, 성과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래 보이는 내용이 첨삭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만한 노력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자소서입니다. 잘 썼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신 그 이력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이 많아서 고객에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점을 약점으로 두어서 민원응대를 열심히 해서 눈높이 대화도 하였고 그리고 공단 인턴도 해보고 그리고 그 외에 공사 계약직으로 고려
고령층을 별도로 민원 상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CS 관련 교육도 받았고요. 그래서 공단에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만족을 최대한 높여보겠다, 이런 스토리로 마무리를 했던 내용인데,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건보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은 너무 넓게 보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장 역량을 강화했던 그 스토리, 인턴도 충분히 역량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아야 하는지라는 점을 이번엔 예시와 함께 살펴볼게요. 문제점이 일단은 이 항목에는 행정직의 업무 중요도 표현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 역량들이 정말 많음에도 너무 아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소 그 역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던 점이 다소 아쉽고요. 그리고 어떤 남 이런 부분도 성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실수도 했고요. 그리고 노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력, 열정, 경청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열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빼야 될 단어이니까 자소서에 노력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쓰지 않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노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쓰게 되면 좋은 자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단 인턴을 할 때 보험료 부과와 이런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던 순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근무를 할 때 업무적인 지식과 이런 제도에 대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실무에 투입이 되다 보니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서 끌어냈던 자소서 항목입니다. 같이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았다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공단 인턴을 근무할 때 부가체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유무와 재산 요건에 대한 유선 문의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초반인데 이런 문의를 받으면 실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내선으로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것만 잘해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으나 이 흐름은 그런 예상을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 문의가 많았지만 지역별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따른 피부양자 산출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질문을 모두 듣고도 정확한 안내를 하기가 어려워 다른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것만 급급하게 했다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민원인이 실제로 전화를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인턴인지 아닌지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묻는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해주길 바라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더 화가 많이 나는 과정으로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에 따라 신속한 민원 응대는 필수입니다. 부가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한 이런 학습과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민원인들의 질문 유형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개인적인 업무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 과정이 업무 초반에 어떤 식으로 나는 업무를 습득하는 사람이다 라는 점도 강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단계 부가체계 개편에서 어떤 점이 공단에 미흡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공단 입장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서 2단계 개편을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의 개편 취지부터 이해를 하고자 하였고, 이후에 언론에서도 해당 뉴스가 본격화된 연초, 우리 올해 초반에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부가체계 개편으로 이렇게 피부양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7월에 개편이 될 겁니다 라고 했지만 또 7월에는 연기가 됐고요. 정부가 새로 들어들면서 좀 불투명했는데 확정을 했죠. 9월에 최종 변경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다들 최근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탈락을 하는지, 부동산 기준의 시가에 따라서 그분도 있고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노출되는 것을 보고 4월인지 7월인지 9월인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보고 궁금하다고 바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4월에 본 기사인지 7월에 본 기사인지 9월에 본 기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그 뉴스만 보고 바로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본과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유선상으로 방문을 한 민원인에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올바른 정보를 공단인의 입장으로 차분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고요. 동시에 그 민원인에게 합리적인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술력도 발휘를 했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 빠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의 민원 질문을 예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나는 인턴이지만 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입니다. 나아가 남자냐 여자냐, 성별, 그리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각각의 경제적으로 재산과 소득 수준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이런 대상자별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업무적인 역량을 강화했고, 추가 바쁜 직원들의 업무량과 대기 민원, 그 방문한 민원들, 민원량이 많아지면 점점점 대기 시간은 길어지겠죠. 그런 두 가지 부분, 이런 업무량과 민원 대기 시간을 감소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라는 결과물로 성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더 쓰고 싶다면 입사 후에 이런 예민도 높은 민원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도 있으나 1000바이트를 요구하는 건보 특성상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줄이긴 해야 되지만 1000바이트 수준의 길이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문성을 강화했는지의 핵심은 태도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다. 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게 가장 면접을 감안해서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4번 항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부가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블로그에도 올려두었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요. 이런 뉴스들, 이런 부분까지도 스크립트와 함께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4번 항목을 끝으로 이번 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자소서 가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저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첨삭을 받거나 면접 과정을 수강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수년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 가고 있는 이런 점 또한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1번 자소서 내용인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보험공단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소서 쓰시고 서류 합격을 하셔서 필기 합격 이후에 면접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